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지난 주말에 신한울 조건부 승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작하는 첫 거래일이죠. 아마 오늘 기대가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못 가도 한 5% 이상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종가는 마이너스 2.3% 마감이 되었습니다.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저항 라인인 27,000원의 매물벽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한 차례 뚫기도 했지만 유지를 못했다는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고 종가가 마이너스로 끝났다는 부분 더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움직임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원전 허가 이후에 변화하는 모습들을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힘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중공업 대선까지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 유튜브가 아직은 많이 미약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유원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게 되었습니다. 7월 15일부터는 제가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두중 정보에 대한 공유라던가 매수 타점도 부담없이 좀 이야기를 드리고 해당 산업이나 뭐 실적, 호재나 악재 등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드리고 시장 전반적인 내용들도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장기 종목으로 진행되는 만큼 두중뿐만 아니라 다른 중장기 종목들도 소개를 해보고 나중에 기호에 따라서는 단기 종목들도 좋은 거 있으면 공유를 해보자 합니다. 편하게 저와 같이 공유하고 주식 조력자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뭐 양봉으로 끝난 종목도 있고 음봉으로 마무리된 종목도 있는데요. 같은 테마라도 이렇게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또한 주식인데요.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래도 내가 두중이에 다른 종목을 좀 들어갔으면 돈 좀 벌었을 텐데 아니면 그래도 두중이 이 정도만 빠져서 다행이다.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등등 주식 성향과 뭐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들이 천차만별이셨을 겁니다. 허나 과연 빨간불로 올랐다라고 해서 좋다고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수익을 볼 수 있었다고 장담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수익을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분봉상 보시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보통 플러스 그리고 하락세가 좀 약하게 마무리된 종목들은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급등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뭐 여기나 여기에서 올라타셨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수익 보신 분들보다는 물리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법이지만 나는 이 종목을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못 봤는데 누구는 이런 종목들로 이렇게 올라서 수익을 받네.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저런 종목들이 당연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클 수가 있고 공매도에서도 부담이 훨씬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과 두산중공업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이 훨씬 더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종목인 거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이 종목을 선택하신 게 잘 되었다. 나중에 효자 노릇을 하고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 종목은 저와 이 종목 같이 지켜보시고 뭐 단타 따로 돌리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 또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죠. 분명 호재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락세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3%대 한전산업도 5%대 빠졌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된 모습 좀 아쉽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 기회는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가 시작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보셔도 단기 공매 비율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3% 그리고 5%로 다시 좀 수치상 늘어났는데 주가가 조금 살아날만 하니까 조금씩 다시 공매를 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공매 비율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주가가 갈게 못 간다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주가와 공매 비율은 비례한다라고 보는 입장은 아닌데요. 주식은 안 좋은 쪽으로 또 귀신같이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항상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다시 박스권 상단 27,000원 부분을 좀 맞고 떨어진 부분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에는 27,100원까지 또 뚫어주기도 했었지만 유지를 못하고 종가에는 더욱 밀려서 마이너스 2.3%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일선을 걸쳐서 그래도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내일 반등을 바로 쳐줄지 아니면 추가 하락세를 이어갈지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도 하락세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당분간 추가 조정세로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요 윗구간을 좀 뚫어 주었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다시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고점을 맞고 한 차례 급락을 경험한 이후에 또 한 차례, 두 차례, 한 세네 차례 27,000원 선 돌파를 이제 시도를 했었지만 매물벽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2,000원에서 또 21,000원까지도 회사를 좀 믿고 버텨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런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박스권에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가다가 상승세를 한번 탔을 때 쭉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항 구간을 단기간에 못 뚫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박스권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 돌파가 되어서 가격대를 지켜주는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주가에 변곡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세네 번 시도해서 못 갔다 그러면 7번, 8번 시도를 해서 뚫고 올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여유롭게 좀 지켜보시면서 멘탈적으로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가 급등했다,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언제 떨어질지 이런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주식을 할 바에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여 주다가 흐름 탈 때 쭉쭉 가주는 이런 주가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여기가 좀 문제입니다. 외국인들 역시 단타꾼들 좀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매수세를 좀 보여주다가 2일 연속 이렇게 또 기관과 쌍매수세를 연출을 하면서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보여주다가 오늘 270만 주 더 크게 이탈을 했습니다. 지난 2일 동안 외국인이 한 170만 주 들어왔다가 오늘 더 크게 나갔죠. 275만 주가 나갔고요. 그리고 기관 또 금융투자가 또 받쳐주지 못하면서 11만 주 이탈이 되었습니다. 마치 목요일과 금요일 다시 주가를 좀 올리려는 이런 분위기를 연출을 한번 했었고 그 당시 신한울 1호기에 대한 허가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주가는 또 3% 이상 올려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었죠. 마치 승인이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놓고 저녁에 허가 승인이 좀 났기 때문에 개인들은 또 기대를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280만 주가량이 좀 들어왔는데 그 물량을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그대로 넘기면서 또 가지고 나갔습니다. 외국인 추이를 따져보면 그래도 이때부터는 꾸준하게 계속 들어왔죠. 뭐 가격대는 24,700원대에서 오늘 고가까지 27,000원까지
좀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보고 나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다 저도 마찬가지고 월요일에 원전 관련주들이 좀 뜰 거다라는 거는 알았을 거고 외국인과 기관도 분명히 염두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초반에 매수세가 이렇게 좀 올라오면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 척 하다가 정리를 해버리자. 개인들만 엄청 오늘 많이 들어왔죠. 얘네가 주가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흐름이 종료된 이후에 해석하는 부분인데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 의견도 분명 계실 겁니다. 참고적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다 보셨겠죠? 신한울 1호기 승인 소식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4월 신한울 1호기가 착공이 됐고요. 2021년 7월 9일 원안위 조건부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원안위는 운영허가 조건으로 4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그동안 제기된 이런 피동 촉매형 수소 재결합기 안정성 문제를 해결해오는 2022년 3월까지 최종 보고서, 그리고 비행기 충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비행 횟수 제한 등의 조치를 간해 2가지 최종 안정성 분석 보고서 상업 운전일 이전까지 제출 제시를 했는데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피동 촉매, 안전에 대한 부품, 안전 부품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항공에 대한 부분이 2가지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서를 이제 상업운전 전일까지 제출을 해달라, 이런 부분으로 승인이 난 상황인데요. 2010년 1호기 착공 시작을 하고 2020년에 완공이 되었죠. 10년 만에 완공이 되었고 무려 15개월 만에 또 조건부 허가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허가가 난 건 또 2번째 원전이라고 하는데요. 조건부 승인을 내준 건 맞지만 뜨뜻미지근하게 승인을 내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건부가 이렇게 좀 붙었죠. 당연히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승인만큼은 더 엄격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전 4일로는 비행기가 충돌해도 안전하다. 원전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있죠. 건물에 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충돌해도 안전하다라는 말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비행기가 충돌을 해도 안전하다는 증거를 가져와 봐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동안 허가를 좀 미뤄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한 장사정포나 미사일 공격에 좀 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군사적 공격이나 비행기 테러까지 완벽하게 방어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한 원전은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준이면 사실 우리나라 지금 나온 신한울 1호기 뿐만이 아니라 가동 중인 원전을 모두 중단시켜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하면 안 되고 해외에서는 수출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일단 저는 비행기 고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비행기가 이렇게 낮게 날 수가 있나요? 어쨌든 추락하다가 부딪힐 확률이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고 승인을 해준 모습입니다. 1000만 년에 한 2.4회 정도 충돌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가능성까지 반영한다는 건 사실 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이 없을 수도 있겠죠. 마치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금은 조건부 승인이지만 내년 3월부터 다시 돌리는데 승인 취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상 한 차례 급등을 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빠진 부분,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승인 허가가 난 부분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내년 3월이 본격 가동이지만 만약에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땐 태양광이나 풍력, 날씨와 일조량에 의지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또 불안정성을 보완을 할 수가 있고요.
탄소 배출 감축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중단되어 있는 3호기와 4호기 이런 건설도 뭐 빠르게 진행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 뭐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하루라도 이런 신한울 1호기 이어서 빠르게 좀 재개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뭐 조건부 승인이라는 부분이 주가를 다시 빠지게 한 주된 영향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영향을 어느 정도는 끼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주가 흐름상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그렇다고 두산중공업이 뭐 기대감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역시나 중장기로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곧 2분기 실적도 좀 나올 예정인데요. 최근에 두산 보고서를 통해서 목표 주가가 10만원대에서 12만원대로 상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두산 코앞으로 다가온 정상화 유동성 확보 마무리 단계에 조금 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자회사 두산중공업 유동성 이슈 해소와 두산과 두산중공업의 자산 및 사업 매각 진행이 마무리 단계다. 그동안 빌렸던 3조 원 중에서 절반은 상환을 했고 8월 두산인프라코어 매각금 8,500억 9월 말까지는 또 갚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약정이 종료가 되겠죠. 이에 따라서 두산이 제공한 담보, 두산중공업 지분도 해지 또는 규모 조정이 예상이 된다. 빚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산은 그룹 재무구조 개선 과정에서 두산타워, 모트롤, 산업차량 등 사업부, 두산퓨어셀, 또 현물출자, 두산솔루스, 네오플럭스 등등 회사를 정리를 했죠. 그 결과 두산은 자회사 두산중공업을 통해 두산퓨어셀, 두산마켓을 지배하며 뭐 이런 사업들이 전망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업 차원의 정상화로 앞으로 두산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도 좀 재무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줄고 좀 안정화가 되어갈 예정인데요. 유동성 해소를 위한 사업 및 자산 매각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자체 사업 실적 개선세도 뚜렷하다라고 하는데 모회사가 이렇게 되면 덩달아 두산중공업도 유동성 위기 부담을 줄어들 수 있고요. 신재생 쪽에 집중을 하면서 기존 원전 전통 방식 플랜트들이 살아나게 되면 이제부터가 또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또 신한울 1호기 허가가 좀 더 나왔죠. 또 여기에 두산이라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가족 경영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데 뭐 위기와 유동성 문제를 겪으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작년부터는 똘똘 뭉쳐서 극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밑바닥까지 좀 갔다가 이제야 조금씩 살아나는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최대 주주가 뭐 자사주라던가 그리고 박정원, 박진원, 박지원, 박성원 다 두산 이런 가족 경영이죠. 뭐 회장, CEO가 이렇게 최대 주주로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회사를 다시 망하게 두진 않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두산중공업이 잘 돼야 두산도 이제 앞으로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쭉 가지고 가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분기 당장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두산마켓이라던가 두산건설, 뭐 두산퓨어셀 등등 지배회사들과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또 하반기에는 살아날 수가 있죠. 그래서 3분기, 4분기에는 좀 실적적인 부분이 잘 받쳐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